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끼 있는 종목 찾는 법이랑요, 끼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끼라는 거는 뭐냐면요, 주식에서의 그런 습성이에요. 종목의 습성, 종목의 성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력주에서 잘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들은요, 다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돼서 모멘텀 이슈가 부각이 되면요,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오늘 매매한 종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은요, HLB 그룹주가요,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오늘 전체적으로 엄청 급등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탑1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요, 뭐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율주행이 5장에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5장에서는 탑1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이슈는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완전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뜨면서요, 우선과제로 완화 우선과제로 추진한다는 이슈가 뜨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5장 탑1은요, 제가 자율주행으로 보겠습니다. 5장 탑1은 HLB 그룹이라고 보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역시 머스크 관련된 주식들이 모멘텀 이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좋은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슈로 상승을 해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새로운 이슈들이 또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새로운 이슈들이 또 나오면은요, 이 종목들이 또 강한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아침에 가장 관심주로 뒀어요. 일단요, 보시면요, 머스크 스페이스X 있잖아요. 기업가치 350조 원이라는 평가 이슈가 오전장에 장전 이슈가 있어서 또 이게 우주항공 스페이스 관련 주식들이요, 강할 수 있겠다라고 가장 우선순위를 뒀고, 실제 매매를 여기서 3개 했어요. 여기서 3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매매 관점요. 그리고 실제 수익을 다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엮여갖고 수익을 좀 보긴 했지만요, 이건 사실 전 처음에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생각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 관점을 한번 뒤에서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만 매매를 하고 마무리 졌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바닥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부터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착했을 때는 너무 높게 상승을 해갖고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X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LK 삼양인데요, LK 삼양을 매매한 관점은 이래요. 한번 일단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오전장에 여기 보세요. 최근에 제가 이 LK 삼양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린 바 있어요. 일단 타점으로 보시면요, 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 상한가로. 상한가가 돌파되고 나서 지금 지지받죠. 그럼 이게 뭐죠?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쵸? 그럼 이걸 추세 돌파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추세 돌파?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장에 여기서 고가를 돌파했을 때, 그쵸? 여기 디마크 고가이자 강한 거래대금으로 유입되면서 돌파가 났을 때, 1차 돌파가 났을 때 매수를 한 거고요. 좀 더 크게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끼 있는 주식이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룰까 하잖아요. 끼. 급등 이력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게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이걸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안 한 이유는요, 좀 더 크게 본 거죠. 근데 좀 밀립니다.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 오전장 디마크 고가가 돌파되고 나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지지선들을 보면요, 여러가지 지지선들이 겹쳐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한 3-4% 정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3% 던졌는데, 이 관점을 이제부터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지지저항의 그 타점은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돌파되고 나서 첫 지지받는 일봉상 괜찮죠? 그리고 N자 이런 돌파, 추세 돌파, 이 돌파 직전에 그 추세봉으로 본 거고요. 이렇게 갔다고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로 분봉은요, 이거예요. 이 3일선과 5일선이 겹쳐있는 구간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 3일선과 5일선 디마크 고가 3개의 겹쳐있는 그 구간을요, 강한 거래대금으로 뚫었어요. 그럼요, 이제 이 3개, 4개나 겹쳐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선겹이 다양한 지지선이 겹쳐있는 구간이 지지로 판단될 거라 지지로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매수한 겁니다. 일본봉으로 보면 20선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쵸? 색깔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선들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돌파형이 나올 것 같아갖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이해는 되시죠? 여기서 분봉상에서 돌파되면 지지되고 다시 돌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서 한번 공략했죠. 그리고 한 3-4% 던지고 나서 다시 여기 왜 공략했냐? 최근에 제가 파동 이론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아시나요? 이렇게 돌파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재돌파. 이거 크게 보면 이건데 이 소파동, 이 눌림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소파동이 3개 나오잖아요. 그럼 소파동이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좀 지지받으면요 다시 한번 2돌파, N자형 2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아까 공략을 한 겁니다. 좀 더 공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략해서 3%를 취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 정도 이해되시죠? 파동이론에서 제가 공략한 구간 돌파, 눌림, 그리고 다시 소파 3파에서 이제 재차 N자형 2돌파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공략을 한 겁니다. 타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알아볼게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저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점은 이해하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 여기 돌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돌파 그리고 눌림 선겹 그쵸? 그리고 나서 소파 1파 2파 3파 이제 소파 3파 그리고 나서 2돌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공략하고 다시 고점에서 던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도주 차트 분석법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라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요거를 또 사례로 들었습니다. LK 삼양.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종목의 끼라는 그 주제로 제가 그 영상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많이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요 제가 이 삼양 옵틱스였거든요. 예전님이 LK 삼양 보이세요? LK 삼양이 예전에 드론용으로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22년도 그리고 24년도에는 뭐 지금 최근 24년도에 보아 솔루션으로 9월달에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슈로요. 오늘도 자율주행이 또 핫하긴 했는데 오장에 자율주행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보안, 드론 그리고 또 최근에 스페이스 X까지 10월 16일 날요. 그리고 또 전기차 화재가 핫했을 땐 전기차 화재까지. 그러니까 항상 테마의 색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이 종목이 끼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끼가 좋았는데 최근에 계속 이거 네, 계속 끼가 좋았거든요. 잠시만요. 끼가 좋았던 그런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그런 오늘 급등기를 보이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요. 이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이슈는요. 스페이스 X 지분 확보 소식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이슈로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오늘 LK 삼양을 오전장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요. 최우선으로. 우주항공 스페이스 X. 왜냐면 끼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좋았잖아요. 방금 보시면 이 차트 분석을 먼저 통해갖고 제가 먼저 본 거예요. 이거 차트 좋은데? 오늘 좀 다시 한번 2차 나올 수 있겠는데 예상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오전장에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런 모멘텀 이슈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늘 섹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오전장이 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이력들 있잖아요. 그 최근에는 가장 핫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그쵸? 이 이슈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전장에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종목의 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습성을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종목의 끼가 좋다는 거는요. 이제 세력주로 따지면 세력주예요. 보통 급등주들요. 상한가 이력이 많거나 아니면 급등 이력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끼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그 끼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이슈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시장 화두에 맞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테마로 재료의 색을 그런 것들을 다시 부각시키고 급등시킬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봤잖아요. 드론이 핫할 때는요, 드론 관련주로 막 이렇게 이슈 받아갖고 급등하고, 보안이나 AI, 뭐 전기차 화재 그런 쪽으로 핫하면요, 또 요쪽으로 테마의 색을 갈아입고, 요놈들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주식들이 막 상승할 때 그대로 이런 이슈를 내면서 급등하고, 최근에는 스페이스X가 강하니까 스페이스 이슈에 그런 재료를 내고 급등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원래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을요 그냥 만든 거예요. 얘네 이 종목 세력들이라고 볼게요. 세력들이 어차피 올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을 지금 작업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물대 관점에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전에요 이 매물대에 대한 해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보시면은요, 그때 그 당시에 설명했을 때가 제가 일봉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제 강한 거래대금을 유입하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는 국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고가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을 때 스윙으로 공략한 다음에 한 10% 내외의 수익을 보고, 그 10% 내외 수익을 보고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이걸 설명했던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한 흐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지받을 때 이제 공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매물대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봤죠? 이렇게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이건 만약에 좋은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강하게 돌파하고 급등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면요, 매물대의 힘을 제가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LK 삼양이거든요. 제가 이 당시에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거래대금으로. 그리고 이 지지받을 때 공략하고 여기서 이제 던지긴 했지만 갭이 높아서, 만약에 이 종목이 추후에 또 상승 모멘텀을 일으키는 이슈를 부각받으면요, 이 정도는 그냥 뚫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매물대의 힘을요 이렇게 그때 설명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주봉이에요. 이전 매물대들 있죠. 이전 매물대들 이렇게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지지저항을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은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대금이 크지 않죠. 거래대금이 크지 않는다는 거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는요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과거에 이제 물려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했어요. 지금 거래대금도 없고 최근에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의 매물대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부터는 조금만 이렇게 과거 매물대를 다 소화했으니까 여기서 상승 모멘텀만 나오면 충분하게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LK3양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오늘 보시면은요,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요, 이렇게 지지받고 나서, 그쵸? 전고점이 다시 한번 지지받고 여기를 돌파했죠, 오늘 매물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할 때 제가 이제 공략했는데 오장이 무너지긴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좀 상승을 했을 때 제가 노렸던 겁니다.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또 최근에 그 이슈 그 모멘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요 아직도 지속 관심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요. 그쵸? 언제든 또 한번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요, 충분히 여기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매물대의 힘을, 과거 매물대 그쵸? 이 부분을 다 소화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매물대 힘이 약한 부분이에요. 거래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이 한미사이언스 제가 설명드렸을 그때요. 이때 이 한미사이언스는 여기서 돌파하기 힘들 거다. 왜냐면요, 이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쵸? 이거는 왜 돌파 가능성이 힘들 거냐고 봤냐면,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이 없죠, 매물대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매물대에 거래대금이 엄청나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여기 있는 거래대금을 압도하면서 이 매물대를 다 소화했다고 보는 거고, 물렸던 사람들 물량을 다 소화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요, 아직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의 이제 매각 이슈보다 훨씬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을 거다, 여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죠? 이거는요, 일정 정도의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물린 사람들 다 소화해 주려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이 와야지만이 돌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돌파하긴 힘들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볼까요? 한미사이언스를 보시면요, 어때요?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매물대 돌파 못했죠? 여기서 역시나 밀려버리고, 이 매물대 거래대금 엄청 크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들 매물을 소화 못 하잖아요. 못 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물론 이거는 단순히 이 종목의 그 차트만 보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 당시에 그 매각 테마에 있었거든요. 매각 테마라기보단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수합병 매각 경영권 분쟁을 비슷하게 보니까 경영권 분쟁, 그렇죠?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그때 이 고려아연의 그런 하락 분위기도 좀 한몫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급락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고려아연이 그 경영권 분쟁의 그런 테마라고 본다면요, 경영권 분쟁 테마를 형성시킨 대장주라고 보면요, 이때 분위기상 경영권 분쟁 관련 주식들이 차례차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분위기도 한몫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상 이렇게 급등했다고 도 한몫하는데, 이게 경영권 분쟁 재부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요,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 주식들이 수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재료 관점에서도 조금 약간 이제 재료가 소멸된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이 종목이 하락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매물대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보세요. 거래대금이 엄청 크잖아요. 이 거래대금을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 그쵸? 이거는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의미 없는 매물대고, 이 자체만으로 보고 차트를 보고 이제 가볍게 상승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이 종목은 이제 이거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후발주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긴 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만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킨다면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물대를 제가 잠깐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세력주들, 급등주들 매매 경험을 통해서요, 이제 제가 말했죠, 테마의 색을 갈아입고 과거에 끼가 있는 종목들, 상한가 이력이 많거나 급등 이력이 많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새로운 그런 재료로 인해서 강한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LK삼양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LK삼양을 보시면요, 제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상한가 이력이 많죠. 최근에 상한가, 빨간 게 상한가예요. 그리고 이 녹색이 급등한 이력이에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상한가 갔죠. 또 여기서도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 이력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차트도, 그쵸, 좀 좋은 흐름에서 충분히 거래대금도 크게 요즘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인 가능성,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거 보시면은 충분히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과거의 끼, 그런 것들을 보고 보세요. 급등할 때 20%에 크게 급등을 보이는 이력이 많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맥점에서 제가 진입한 거 봤죠? 맥점에서 진입할 때 분할 매도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돌파 제대로 못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건 차트적인 분석이 조금 더 앞섰고, 그리고 HLB 그룹이라든지 다른 테마가 돈을 조금 많이 흡수한 것 같아갖고,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 쪽은 조금 좀 전체적인 상승세가 보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상승하길래 좀 테마의 힘이 약하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오늘 좀 이거를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 이력이 높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윗꼬리 이력이 높은 종목들은요, 매매하게 된다면 거의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시세 줄 때 챙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요, 이 PC 디렉터로 제가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보세요. 이 PC 디렉터는요,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그쵸, 윗꼬리 생기죠.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간에 막 급등하다가 따라가면 무조건 그 꼬리에 맞아갖고 엄청 크게 손실을 봐요. 보세요.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거래대금도 크지 않지만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자주 반복되는 그런 흐름 나오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급락이 나오버렸죠. 근데 이게 여기 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요, 계속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흐름들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끼들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한 번 윗꼬리를 보이면서 계속 급락했던 종목들은요, 계속 반복해.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쵸? 이때만 상한가고, 상한가 간 다음날도 많이 급락을 해버렸죠. 이게 윗꼬리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두 개 합치면 윗꼬리 엄청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높은 종목들은요, 당일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거의 안 해요. 이런 종목은 하더라도
시세 줄 때 챙겨야 돼요. 스캘핑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제가 매매 권장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윗거리 이력이 높은 종목들은요, 그러한 습성과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시세 줄 때 챙겨야 돼요. 이슈 나와서 매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바닥원에서 접근했는데 급등했어요. 그러면 줄 때 던져야 돼. 다시 꼬리 달리고 밀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끼들 있잖아요. 이런 끼, 상한가 이력이라는 급등 이력을 통해 갖고 끼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시장에서 대세 상승장부터 대세 하락까지 살아남으면서 스스로 매매하면서 복귀하고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일단요, 이 상한가 이력과 급등 이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한가 이력은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 색깔, 앞선 영상에서 이제 상한가 표시하는 그런 수식을 제가 드렸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그냥 살펴보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거 보시고 캡처해 갖고 잘 적어보세요. 좀 어렵나?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붙여넣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급등 이력 있잖아요. 이 급등 이력은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11%로 했거든요. 전일 대비 11% 이상이 오르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건 키움증권이라든지 그 기타 HTS에 내장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오른쪽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격 급등이라고 적으면 돼요. 가격 급등. 그럼 이겁니다. 이 신호가 이 녹색 화살표를 뜨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색이 생기고, 이 녹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본으로 11%,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11% 상승했을 때 화살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자기가 수치로 15로 해놓으면 15% 급등 이전, 그리고 뭐 10.05 하면 5%, 전일 종가 대비 5% 상승했을 때 이런 화살표가 뜨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급등의 이력을 보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 YJ 링크도 보시면 오늘 매매한 게 이게 종목의 끼가 원래부터 좋았어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YJ 링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걸 잠깐 볼게요. YJ 링크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장중에는요, 제가 이거 평소 이렇게 녹색 화살표 갖고 상한가 갔죠. 그리고 오전장에 제가 이걸 봤었잖아요. 이거 아까 보셨다시피 관심으로 갖는 게 이거였잖아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요. 그 중에 YJ 링크가 좀 꿈틀꿈틀 움직이길래요. LK 삼양 이후로 그때 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차트 쪽으로 보면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죠. 그쵸?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전일 고가가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한 다음에요.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전장 고가를 두 번 실패할 때 다 던진 겁니다. 원래 한 방에 가면은요, 분할 매도를 하는 건데 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돌파하고 나서 두 번째 돌파할 때, 시도할 때 그냥 다 던진 거예요. 추후에 다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긴 했지만요. 왜냐면 이때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자율주행 이슈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어쨌든 여기서 던진 것 같은데, 던지고 마무리했는데, 이걸 공략한 관점도 역시 끼예요. 끼. 급등의 끼가 많았던 종목이고, 오늘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5일선 있잖아요. 3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길래요. 아, 이것도 오늘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라고, 이제 그 종목의 끼 특성을 봤을 때 보세요. 한번 급등했을 때 이게 보시면은 잠깐 갖고 와서 볼게요. 이렇게 잠깐 저 살펴봤어요. 이거 매매하기 전에 과거에 끼 26% 상승했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다가 캔들을 갖다 대보세요. 26%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또 캔들 갖다 대보세요. 29% 상한가. 다음날 21% 상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을 때 끼들 있잖아요. 이런 끼들, 이거 한번 급등할 때 20% 이상 나오네. 그럼 오늘 보시면 21%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제가 10%대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끼 보니까 20%는 순식간으로 급등하는 이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5일선도 돌파하고 추세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한번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은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지지해서 공략을 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5장이니까 제가 이거를 매매한 거는 또 솔직히 끼를 또 설명하기 위한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 그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끼를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실 이제 아주 아이비랑 차트의 가중치를 두어서 아주 아이비를 공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끼의 가중치를 두어서 YJ 링크까지 했던 겁니다. 한번 보시면 YJ 링크보다는 이제 아주부터 볼까요? 아주도 보시면요, 아닙니다.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 보시면은 YJ 링크가 장중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했죠. 이때 뭐가 나왔냐면요. 이슈가 YJ 링크 이 얘기가 나왔어요. YJ 링크 트럼프 행정부 완전 자율주행 족쇄 푼다. 자율주행이 오후장에 강했거든요. 탑원 섹터였거든요. 근데 YJ 링크는 최근에 자율주행보다 스페이스X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자율주행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요. SOS랩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퓨런티어도 거의 급등을 나오고 나서 후속으로 이제 10%부터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후속으로 이놈이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테마가 오늘 강하기 때문에 이 재료를 특징주를 내고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테마의 색을 갈아입고 급등을 시켰죠. 아까 LK3형이랑 똑같죠. 이해되시나요? LK3형 요놈 최근에 드론이랑 또 뭐예요? 전기차 화재 강했을 땐 그 테마 이슈 내면서 급등하더니 최근에는 상한가 가고 막 급등했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그걸로 갈아입었잖아요. 스페이스X.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오늘 주요 테마는 아니었잖아요. 5장에요. 5장에 스페이스X로 강하게 급등했던 YJ 링크가 이제는 자율주행이 강하니까 자율주행이 탑원 섹터의 흐름을 보니까 5장에 이 이슈를 내고 급등하네? 그쵸? 테마의 색 갈아입고 급등하네? 그 전에 과거의 끼를 보세요. 끼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이슈를 새롭게 갈아입고, 아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명분. 오늘 당일 흐름, 오늘 급등 명분에 맞는 그런 이슈를 내고 급등을 하죠. 그리고 이게 오늘 탑원 섹터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말 드렸잖아요. 오후장 탑원 섹터가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 부각되는 개별 이슈는요,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탑원 섹터에서 나오는 이슈들은요, 그쵸? 당일 주도주에서 나오는 이슈들은요, 주도 섹터 내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뉴스 매매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뉴스 매매를 해야 되냐고 제가 평소 때 말했냐면, 이 탑원 섹터에서 나오는 개별 이슈들, 그쵸? 특징 이슈가 부각되면 상승하는, 지금 YJ니까 그런 모습에 해당되고, 똑같이 두껍고요. 건설대금이 연속적으로 잘 터지는 종목일 때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또 그와 관련된 사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자율주행인데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과거에 특징주 이슈 부각을 받았을 때 체크를 해보면 스페이스X도 있었지만 테슬라 관련 S&T 장비 직접 공급 부각한다는 이슈가 이미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입등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25일 날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스페이스가 X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쪽이 강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슈예요. 거의 비슷한 이슈입니다. 테슬라 XMT. 근데 뭔가 비슷한 이슈인데요. 추가가 하나 된 게 이 내용이에요. 기존의 이슈는 그대로인데요. 이 이슈들의 힘을 실어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족쇄를 푼다는 그런 이슈가 오늘 새롭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돼 갖고 이것들이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서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급등이 크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특징주 이슈가 아니라요, 스페이스 X라는 이슈가 또 재탕이 돼서 나왔을 거면요, 이게 추가 급등이 크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건 이겁니다. 오늘 탑 원 섹터가 5장 자율주행 테마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좀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공략했어요. 지지받을 때, 그리고 오전자 고가를 바로 여기서 돌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던졌습니다.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여기가 선겹이라서 이렇게 한번 지지받고 다시 가려나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또 한번 못 가더라고요. 잘 이게 거래대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던지고 나서 이제 매매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때 급등했을 때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매매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급등했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이슈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급등할 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지분 보유 소식, 이게 나왔어요. 여기 맨 밑에 스페이스X 지분 확보 소식의 연일 강세, 오늘 나온 거예요. 이 2시 11분 여기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공략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똑같은 이슈예요. 그쵸? 이따 상한가 같죠, 점상. 그리고 이따 상한가 같죠. 이 다 똑같은 이슈예요. 스페이스 지분 보유 소식의 상한가, 스페이스 지분 보유 소식이 이틀 연속 강세. 그냥 똑같은 이슈를 재탕해갖고 상한가를 2번 갔죠. 근데 여기 2번 가는 것도 솔직히 의아했는데 오늘 또 이슈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스페이스 X 지분 보유 소식의 연일 강세. 그냥 계속 똑같은 이슈를 재탕시키면서 급등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재료 매매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차트 매매가 아니라 차트 매매 하셨던 분들은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료 매매 하셨던 분들, 재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생각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이 재탕 재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스페이스 지분 확보 소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스페이스 지분을 확보했는데 더 지분을 늘렸다 라든지 뭐 추가적인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야지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재료가 약간 이제 재탕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재료의 어떻게 보면은 재료의 재탕 여부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이제 신선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차트가 좋더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돌파봉에서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만약에 들어갔다. 돌파 매매로 혹시나 들어갔다. 재료를 뭐 체크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쳐요. 거래대금만 보고 차트 보고 거래대금 보고. 그러면요, 제가 뭐로 손절까지 한번 했어요. 이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돌파봉 시가에 이탈하면 손절을 하라고 했죠. 이 1분봉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중에 보세요. 급락시켰죠. 재탕기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한 그런 기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또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재탕기사가 나와갖고 이렇게 돌파로 들어갔더니 바로 급락시켜버리죠. 근데 만약 1분봉이 완성하기 전에 홀딩했다면 손절 안 하고 홀딩했다면 지금 여기 맞았어요. 이렇게까지 맞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확인하고 만약 샀으면은 그 다음에 손절가는 시가 이탈할 때 던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2% 안으로 자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대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돌파 확인 후에요. 만약 돌파봉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1분봉 캔슬 완성 전이라도 이 돌파봉 시가 이탈할 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 이탈 시 손절이에요. 그쵸?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만약에 시가가 1분봉이 완성되는 거 확인하고 이미 손절을 한다면 늦어버립니다. 너무 손절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초보와 고수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대응력이라는 말을 해요. 특히 돌파매수는 정말 중요한데, 만약 진짜 실수를 했어요. 만약 아주 아이비 투자를요, 돌파에 공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약간 그 이슈를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재탕 이슈를 체크 안 하고, 돌파에 공략했다 칠게요. 그러면 고수들은 만약에 돌파에 공략했더라도요, 고수들은 미련 없이 시가가 이탈되죠? 그러면은요, 손절해서 2% 내외로 잘랐을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미련을 가지고 손절 안 하고, 다시 반등하겠지 하고, 오히려 물타기로 접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타기로 만약 여기서 접근했어요. 그럼 손실을 엄청 크게 봤을 겁니다. 그쵸?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제가 물타기 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도 설명드렸어요. 단기 고점을 형성한다고. 이렇게 돌파하는 척하면서 급등하는 척하면서 급락시켜갖고 거래량 터질 때 있죠. 이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상도 충분히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고요. 이해되시죠? 최근 연일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이 강세 및 순환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됐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추가 이슈가 나온다면 또 추가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오늘 보시면 재탕 이슈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방금처럼 스페이스X가 아니라 오늘 자율주행이 5장 탑1 섹터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그쵸? 새로운 이슈들을 내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이슈긴 하지만 오늘 자율주행의 완전히 족쇄를 푼다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1 섹터에서 이 특징 이슈가 부각이 되면 여기처럼 추가 상승이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똑같은 재료가 아니었잖아요. 요거는 오늘 탑1 섹터에서 나오는 재료였고요. 그쵸? 게다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로 나왔잖아요. 이슈가. 하지만 아까 그 재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는 오늘 5장에 탑1 섹터도 아니었고, 우주항공 이 스페이스X가 게다가 또 재탕 이슈까지 나오는 재탕 이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주아이비 투자보다는요, YJ 링크가 좀 더 나았던 겁니다. 두 개 다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끼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예,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력들이 많고, 또 새로운 이슈 부각될 때 오늘 화두에 맞는, 오늘 시장 흐름에 맞는 그 자율주행 테마의 이슈를 내고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LK 삼양이랑 하는 짓이 똑같죠? 그쵸? 테마의 색을 좀 갈아입고 급등을 보였잖아요. 급등의 역과 상한가 이력이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계속 급등했을 때 최근 화두에 맞는 이슈를 내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끼 있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과거의 급등 이력을 보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오늘 LK 삼양 관점 그리고 YJ 링크 둘 다 끼, 그쵸?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이거는 그냥 새로운 아까 그 매도한 거 보여드렸고, 이거는요 새로운 자율주행, 오늘 자율주행이 엄청 강했으니까 추가 급등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쵸? 오늘 타번 섹터에 재료를 내고 급등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를 내고 급등했기 때문에 맞았던 거고, 아주 미투자는 재탕 재료였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한. 근데 저는 이제 눌림의 속략, 오전자 고가 돌파했을 때 매도를 했잖아요. 보수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첫 눌림이라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해갖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차트적인 관점에서 짧게 했어요. 이게 짧아 보이지만 2%는 2%, 이게 3%, 이게 3%가 넘어요. 이게 2% 내외를 두 번 하고 끝냈습니다. 왜냐면은 두 번 안에서 급등 못하면요, 저는 웬만하면 던져요. 1분봉 안에서. 여기서 제대로 돌파 못하면. 그리고 돌파했더라도 저는 여기 고가에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크게 뭐 그 생각은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돌파 시도하고. 왜냐면 오후장은요,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거의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척하면서 급락해요. 특히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경향이 강해요. 돌파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꼬드기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전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소액으로 제가 해봤던 겁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세력주들 있잖아요. 상한가 이력과 급등 이력이 많은 종목들은 이 끼가 좋은데 과거의 습성을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할 때요, 이 테마의 색, 그러니까 재료의 색,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그 재료로 바꿔갖고 급등하는지 그것들 잘 보세요. 오늘처럼 YJ 링크처럼요, 오늘 화두에 맞는 그 자율주행 테마의 강세의 흐름에 맞는 이슈를 냈다면요,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죠? 복귀하고, 그쵸? 스스로 매매를 하면서 복귀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자신의 그 매매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매 판단과 자신의 매매 판단, 제가 오늘 매매한 그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 실패를 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뭐 재료라면은 재료가 오늘 당일 강세 테마에서 재료가 나온다면 그런 종목은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구나. 과거에 끼가 있던 종목들이 오늘 화두에 맞는 이슈를 내면서 급등하면 그건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구나. 하지만 재탕 재료를 낸다면은 그건 한번 슈팅 주는 척하면서 급락하는 가능성이 크구나. 게다가 주도 테마도 아닌 데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면 그런 건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많이 느끼면요, 그 경험은 신뢰도가 100%예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거는 신뢰도가 높아요, 본인에게. 그쵸? 그치만요, 아무리 고수라도, 그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고수들의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도 하고 고수들의 단순히 고수들의 어떤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말만 듣고 매매를 한다면요, 그게 성공 유무와 상관없어요. 그 신뢰도는 100%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 내용을 본인이 느껴야지만이 그게 신뢰도가 쌓이는 겁니다, 본인에게.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말만 다 듣고 그게 맞을 거야 라고 판단하면요, 그거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항상 본인의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그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아무리 고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신뢰도는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스스로가 경험을 많이 해갖고 신뢰도가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결국요,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려면요, 그쵸?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주식에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매매를 경험하고 복귀를 통해서 오답을 제거한다면요, 자신의 수익 매매 경험에 의해 자신에 맞는 매매를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에서 예를 들면 시험에서 우리가 1, 2, 3, 4, 5번 있잖아요. 특히 언어 능력 풀 때 그렇잖아요. 딱 수학은 딱 떨어져 갖고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보통 공부할 때 이러잖아요.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제거해 나가라. 그럼 남은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문을 읽고 이거 정답 아니야? 오답이네. 이거 오답이네. 이거 오답이네. 오답이네. 5번 하나 남았네. 그럼 이게 정답인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잖아. 언어는요. 그쵸?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유형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그쵸? 재탕 재료 내면서 급등시키는 그런 거 무조건 급락이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답 있죠. 그런 오답을 제거해 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남는 것이 결국에 수익 나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본인이 느낀 다음에 그런 매매 수익 나는 그런 매매들이 남는데 그 남는 매매로 자신의 매매를 맞는 거기서도 자신에게 맞는 매매를 적립해야지만이 수익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오늘의 결론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까지 좀 길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과 통계에 의한 신뢰도 사례로서 오늘 YJ 링크라든지 제가 이제 보는 그런 끼라든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끼는 종목은 항상 재료의 색을 바꿔 입으면서 급등할 때 똑같은 과거의 급등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10분 정도만 더 한번 해볼게요. 뭘 하냐면요.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유튜브에서 주식을 다루는 사람들 유형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 여담이에요. 그냥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오늘 주제랑 조금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죠. 전 나름대로 자신의 제 경험, 매매 경험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저의 이제 그동안 고수들의 그런 관점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저의 경험까지 같이 설명드려갖고 해설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관성도 어느 정도 닿겠지만 객관성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자신의 경험과 제가 이제 매매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과 제가 공부한 것들 나눠주다 보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 4번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 5, 6, 7, 8번에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스스로도 느끼지 모르는 사이에 저도 5, 6, 7, 8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의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잘난 체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유형 중에는요. 그리고 남을 까내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절대 아니다. 절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지켜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 짓진 않을게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청원개미TV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정말 자신의 경험, 자신이 공부한 거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진짜 이분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원개미TV라고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개미잖아요. 때묻지 않은 깨끗한 우리 업계 많은 사람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 주식에서 그런 사람들 좀 경계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남 위에 서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전 고수들 중에서도 전문가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예를 들면 고수예요. 고수라는 거 인정할게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고수라는 걸 증명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자신의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위에서 우월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요. 그냥 또 비유를 해볼게요.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내가 서울대 의대 나오고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해갖고 똑똑한 거 인정되잖아요. 이 정도 서울대 의대 수석이라면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했다 할게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대 미만은 다 잡대야. 그런 사람한테 배워봤자 얻을 게 뭐 있어. 나한테만 배워. 나만 따라와. 내가 맞아.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남 앞에서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겠죠. 막 내가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나만 따라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서울대 의대 수석이 나왔다고 다양한 그 위치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아주 바닥부터 잘 모르는, 그리고 기초부터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지금 진행 중인 과정들이잖아요. 그런 진행 중인, 이런 조금씩 바닥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거를 약간 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단계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실전 고수도 그렇고, 좀 나와요. 가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들어봤어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죄송스럽고요. 저 역시 제 경험을 말을 해주는 것 뿐이지 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설명해드리고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중장기 매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 매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이거 있습니다. 제가 시황으로 설명드리고 재료, 수급, 차트적 관점에서 모두 설명드리잖아요. 재료, 수급, 차트요. 그래서요,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한, 매매 트레이딩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다만 재료의 강도, 재료를 잘 보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수익을 잘 냈다는 거를 제가 봐왔으니까 이거를 설명드린 거고, 그렇죠? 재료적인 그런 기반 베이스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더라,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많이 보고 고수들의 관점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그쵸? 그리고 차트를 까는 것도 아닙니다. 차트도요,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차트적 관점에서 지지장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한, 트레이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 뿐이지.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관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어도, 제가 예전에 나는 한때 세력이었다 이런 표현 쓰면서 그 영상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쓰도록 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관 외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해당 지금 현재 시장 화두에 맞는 그 재료들이 낸 종목들이, 기관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트레이딩에서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고수들의 관점, 진짜 재료만 특화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고, 차트만 특화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고, 수급만 특화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분들의 다양한 그런 관점들을 저는 공통점 교집합들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 교집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뿐이고, 어떤 거 하나가 맞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최근에 저한테 막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오지랖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댓글 하면서. 그냥 최근에 하나 나온 거예요. 한 100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심한 그 오지랖은 아니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초고수 누가 그렇게 하는데, 창 연사보 한참 웃었는데 툭툭툭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타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또 재료 매매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서, 아마 제대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그리고 저를 까내릴 때도 뭔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내용을 보고 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저의 에너지 소비를요, 이렇게 오지랖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소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고수들의 다양한 관점을 설명했을 뿐이지, 초고수들이 꼭 이렇게 한다, 꼭 이렇게 한다, 꼭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요, 다 정답이라고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경험해서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걸 찾아내는 거고, 이걸 맞다면 이걸 더 특화시키는 거, 이게 맞다면 이걸 특화시키는 거고. 저는 어떤 한 가지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한 3분만 할게요. 이게 공자의 말 중에 3인행 필리화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쵸?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이 공자의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리고 본인이 서울대 의대 나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배워야 된다는 게, 본인이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본인한테 배워야 된다는, 이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관점을 그대로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요, 어느 정도 이제 검증 과정을 스스로 해봐야겠죠.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매매를 하면서 복귀하고 수정하면서 본인만의 매매 관점을 얻으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맞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걸로 하고 마칠게요. 저 이거를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적도 있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인생은요, 인생과 주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롤러코스터의 특성과 유사해요.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나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에서도 바닥을 치면요, 언젠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올라갈 때 탄력도 높아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닥의 시간을 잘 극복한 사람은요, 이후에 성공할 때도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반등하고 크게 나를 수 있는 범위도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믿고, 지금의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주식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중에는 좋은 시간도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영상도 길긴 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요, 사실 이거였죠. 오늘 관점에서 끼 있는 종목 찾는 방법, 그쵸? 상한가 이력과 급등 이력을 통해서, 그리고 끼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이건 재료적 관점에서, 차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아까 제가 지지형 보여드렸죠. 재료적 관점에서 최근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들을 내면서 급등을 했는지, 아니면 재탕 기사를 내면서 급등을 했는지, 그쵸? 재탕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매도 관점으로 삼아야 되고, 신규 재료라든지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를 내면서 급등을 했다면 과거의 끼들이죠. 과거의 끼들을 또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면서 분할 매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했는데요.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면은 지루하니까요. 예, 또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